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혹시 일하기 싫다,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칭찬을 하는 것보다 칭찬받고 싶어 하지는 않나요? 조금 있어 보이려고 남들이 알아듣기 어려워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나요? 이런 사소한 말 습관이 운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책이죠. 돈을 부르는 말버릇의 저자 미야모토 마유미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저자는 행복한 부자로 잘 알려진 일본의 대부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인데요. 사이토 히토리에게서 배운 말습관의 비밀 덕분에 돈도 연줄도 스펙도 없던 평범한 회사원에서 젊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남다른 운으로 기회를 얻고 부자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소한 말습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운과 부를 끌어당기는 이들의 말투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말과 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이 책 역시 사이토 히토리의 책처럼 쉽고 간결하고 유쾌합니다. 미야모토 마유미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화법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일단 바꾸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대화법을 바꿔보려다가 실패했거나 대화법에 관한 책을 읽고 좌절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겠죠. 히토리 씨의 말처럼 대화법 바꾸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심해도 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당신이 이 책의 비법을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토리 씨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기에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사무직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와 만나고 나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한 가지씩 실천했더니 정말로 교토의 부자 순위에 들만한 상당한 부를 얻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저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 이 대화법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기적이지요. 사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발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아니 무언가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대화는 평생에 걸쳐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하는 일투성일지도 모릅니다. 뭐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못 나왔다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좌절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가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실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물이 무서워서 수영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한번 용기를 내서 뛰어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도전을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뛰어들 수 있게 되지요. 처음 시도할 때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습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부자가 될 차례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말에 가시 또는 도끼가 있거나 혹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잘 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명랑하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상대방과 나 단둘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대화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보통 상대방이 가시돋친 말을 하면 나도 가시돋친 말로 되받아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 심한 말로 갚아주고 싶겠지요.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식의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되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부자 중에는 재수없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때 웃으면서 그건 재수없는 사람이 어쩌다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라거나 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재수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어떨까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모조리 예쁜 말로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로 나쁜 기운을 넣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화가 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죠. 습관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하자고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에 100번 독이 든 말을 하던 것이 99번이 되고 98번이 되는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50번 정도 줄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겠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이란 무서워서 이렇게 결심하고도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뻔뻔해지자. 윗사람과 대화할 때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하려면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누구를 만나든 원래 긴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 16세의 사회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달리기 시작했을 뿐이지요. 그 당시에 저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처지는 다를지 몰라도 뭔가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혼자 눈이 4개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는 본디 사고방식이 이렇다 보니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반대로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몹시 긴장한다고 해서 스스로 대인기피증이라 판단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면 됩니다. 노래방에 가서 자주 노래를 부르면 점차 긴장하지 않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노래 실력이 늘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뻔뻔해질 뿐이죠. 하지만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주눅이 든 사람보다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다. 이처럼 상사나 연장자와 대화를 할 때도 잘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뻔뻔해지면 되니까요. 당당하게 행동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사실 상대방도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점 뻔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100번쯤 하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는 일을 괴롭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3일, 일주일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밥도 든든하게 먹고 회사에도 지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 충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죠.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말할 때 떨더라도 자기 의견을 말했다면 스스로 최고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첫 발을 뗐다면 앞으로는 뻔뻔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죠.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의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죠.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내용이 모여서 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읽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년씩 도서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십 년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으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죠.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당신은 혹시 돈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춰 행진하면서 제 발로 당신 집을 찾아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부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돔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만 미움을 받는다면 당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죠.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히토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죠. 부드러운 말은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마법.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저에게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 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유미 씨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마유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 쉽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일단 감사의 말을 해보자. 히토리 씨가 설립한 회사인 긴자 마루칸의 인사말은 항상 감사합니다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루칸입니다. 긴자 마루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눌 때나 전화를 받을 때와 끊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이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고맙습니다 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위력을 가진 마법의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히토리 씨에게 한 여성이 찾아와서 상사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내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자기에게는 큰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상사가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일 거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히토리 씨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상사를 만나면 웃는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네? 싫어하는 상사한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라고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다음에 말하려고 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말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웃는 얼굴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틀림없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 다음날 히토리 씨의 조언대로 했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웃는 얼굴로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평소에는 인사를 해도 본체만체 하던 상사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래 하고 인사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그녀가 퇴근하려고 할 때 상사가 그녀를 불러서는 자네를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리더 자리에 앉히고 싶네만 한번 해보겠나? 하며 무척 괜찮은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히토리 씨가 말하는 말의 마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조차도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도 도와주고 신도 응원해 줍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만이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신감이 없어질 땐 이 구호를 외쳐라. 아무리 해도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이걸로 괜찮을지 불안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기가 죽어요. 이처럼 자신감을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때때로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신 없어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질 때는 이 말을 100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단해. 뭐가 대단한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장하고 있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대단하다는 말을 100번 하고 나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로 바뀌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 읽어드렸습니다. 말과 운의 관계를 이해하셨나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운을 부르는 말투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